자, 아까 올려드린 첫 영상은 다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가 처음이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뭐 이렇게 커리큘럼을 세워서 하기보다는 제가 좀 편한 대로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일단 왜냐면 제가 좀 스스로 자연스러워져야 될 것 같거든요. 좀, 요 말하는 거에도 익숙해지고, 이 글로 쓰는 거랑 또 말로 하는 거는 또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일단 녹화 방송하고 있고, 나중에 라이브 방송을 또 할 기회가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제가 머리 생각나는 대로 이런 관련 지식들을 하나씩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 얘기 드릴 거냐 하면, 요 2차전지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요 펀더멘털적인 산업 내용은 아니고, 이 기술적 분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 에코프로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거의 10만원대에서 150만원까지 10배 이상 올랐죠. 요 이제 시세가 진행되는 그 과정을 보면 보통 이래요.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 행보 구간을 거쳤죠. 요 베이스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 행보 구간을 거쳐서 오랜 기간 아주 행보 기간 거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보통 이렇게 처음에 그 추세가 시작될 때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에코프로가 이만큼 상승하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계속 쭉쭉쭉쭉 상승하죠. 그럼 요쯤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제 좋은 뉴스들이 연이어 등장하기 시작하고, 이제 좋은 리포트들이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죠. 주도주로서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사기가 힘들죠. 왜냐면 매일 오르고 있으니까. 근데 역설적으로 말해서 요 사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단기 매물 압박을 덜 받고 이렇게 쭉쭉쭉쭉 시세가 그대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겠죠? 눌림목이 좀 나아주기를 기다리는데, 뭐 주도주의 플러스 대장주 역할을 하는 애들은 뭐 그렇게 장까지 좋다면 그냥 쭉쭉 가버리죠. 시세를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시세가 조금씩 이제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불과 1년 사이에 10배 이상 올랐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저는 조금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요 10배 오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 단기간 안에 좋은 것들이 여러 개가 좀 겹쳤어요. 먼저 이제 그 여기 상승의 주도적 역할을 큰 역할을 했다 볼 수 있는 그 박순혁 아저씨 아시죠? 배터리 아저씨. 그 아저씨가 이때쯤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그 책도 베스트셀러를 썼잖아요. 그 책 저도 읽어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책을 보면 책을 되게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잘 쓰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 왜 2차전지 섹터를 사야 되는지, 2차전지 섹터가 잘 갈 수밖에 없는지, 뭐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 같은 업체가 어떤 그 독점적 위치를 가지고 있고 수직 계약을 해서 잘 나갈 수밖에 없는지를 아주 잘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납득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유튜브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셨죠. 여러 군데 나와가지고 그 아트라이시 보면 좀 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뭐 관련 내용을 듣다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제일 궁금한 거는, 아 그래서 에코프로 사요 말아요, 이 질문을 이제 사회자를 통해서 던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 아저씨가 뭐라 그래요? 아 내일 당장 사세요. 3년 후에 열어보면 300만 원대 있을 거니까 내일 당장 사고 묻어 들어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막 달라붙은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관들이 이제 고평가 됐다고 해서 요 이제 공매 물량을 막 잡는데, 이제 개인들의 화력이 이만큼 셀 줄은 몰랐던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쇼크오버 물량도 나오고, 또 이때 그 2차전지 관련 ETF 자금들이 또 들어오면서, 그런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또 밀어 올렸고, 또 이제 이때 당시에 IRA 법안도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전개됐고, 이런 여러 좋은 것들이 다 겹쳤고, 또 다른 뭐 크게 성장한 섹터가 사실 이제 우리 정치에 많이 없기도 했고,
증시도 나쁘지 않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쭉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겹쳐가지고 쭉 밀어 올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1년 안에 10배가 올랐잖아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그 좋은 그 모든 호재들은 사실 그 1년 안에 다 벌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미리 다 계획 증설이나 이런 계획은 다 잡혀 있었던 거고 물론 중간중간 발표하긴 했지만 소수의 투자자들은 이 성장성이 있다는 거는 미리 시장에 다 알려진 거죠. 근데 이제 이 구간에 이제 그런 것들이 몰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 그 주가 얘기를 해보자면 주가가 어떻게 구성되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주가는 EPS 주당 순위 곱하기 요 퍼라는 지표를 곱하면 됩니다. 요 멀티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밸류에이션이라고 불리는 요걸 곱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를 한번 보시면 여기 에코프로 그겁니다. 2023년도에 EPS가 지금 얼마죠? 15,000원. 그리고 멀티플이 40배 정도. 그럼 15,000원 곱하기 40배 하면 지금 주가 60만원 정도가 되죠. 이 차트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아까 주당 수익률이 15,000원이라고 했죠. 그럼 코스피 평균 멀티플이 10배 정도 돼요. 그러면 15,000 곱하기 10배 15만원 주가가 정상인데 누가 봐도 에코프로 성장주니까 그럼 너는 20배 30배 받아야 돼. 그러면 이제 30만원 40만원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성장주들이 좋은 뉴스가 겹치고 이 성장성 인정받을 때는 이 요 밸류가 엄청나게 치솟습니다. 뭐 테슬라도 옛날에 뭐 200배까지 갔었고 요 에코프로도 보면은 15,000원 아까 주당 순이익 곱하기 100배 하면 150만원 되잖아요. 100배 찍고 온 거예요. 100배까지 찍거든요. 근데 이걸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 주당 순이익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기업이 어떻게 활동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을 뿐. 이건 정해진 건데 요게 자꾸 변하는 거죠. 멀티플이. 요거는 이제 시장 심리 따라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투자자들의 심리, 시장 심리가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투자자 심리가 안 좋다. 그냥 뭐 기업 가치 상관없이 투자자들 막 던진다. 그러면 낮아지겠죠. 그 다음에 시장이 안 좋다. 또 낮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한 투자자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 시장도 안 좋아. 그러면 이제 아무리 성장주라도 20배밖에 못 받을 수 있는데 그 에코프로 사례에서 보듯이 이게 막 인정을 받을 때는 미친 듯이 치솟아요. 100배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퍼가 20배에서부터 퍼가 100배까지 무려 5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기업의 펀더멘탈 관련 이슈라고 본다 치더라도 여기서부터 이만큼 이렇게 상승한 거는 요거는 이제 요게 변해서 그런 거예요. 요게 주당 순이익이 변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요게 이제 영향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이제 이런 지점에서 펀더멘트 이슈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이 뭐 이익이 얼마니 뭐 몇 년도 이익이 얼마니 막 이제 카페 같은 데서 보면 이제 막 고평가에 저평가 요즘 막 싸우고 시작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요까지 올라오면 올라갈수록 요거 이제 펀더멘털 이슈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그냥 여기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급 관련 이슈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에코프로는 저도 물론 못 샀지만 만약에 이제 들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가만히 쭉 시세가 큰 시세 꺾일 때까지 그냥 잘 들고 있다가 요런 지점에서 팔면 되는 거예요. 요런 지점에서 꺾이면 여기 누가 봐도 팔아야 되는 자리죠. 요거 팔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서도 이제 맞고 이제 결국 꺾었는데 여기서도 아직 사람들이 펀더멘탈 이슈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아직도 이 위치를 보세요. 여기 밑에서 위치를 보면 아직까지 뭐 펀더멘탈 관련 이슈보다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그러니까 멀티플에 관한 시장 심리가 더 중요하고 수급이 더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기업 실적 그리고 이런 거 좋은 거는 여기서 다 이미 반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오히려 시장 심리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요 기술적 분석으로만 요걸 해석해 보자고요. 기술적 분석을 해석하면 지금 여기 그래도 장기 이평선이 좀 걸려 있어요. 여기서 반등할 여지는 당연히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큰 시세가 났고 여기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런데 눌림목이라고 많이 사요. 근데 여기 지금 쌓여있는 수많은 여기 쌓여있는 시체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매물을 다 넘어야 되거든요. 모든 투자자들이 알려졌고 모든 투자자들한테 알려졌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 쭉쭉쭉 끌어올리기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기간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2차전지를 사가지고 뭐 얼마나 먹겠다고 요거 악산 매물을 다 받아가지고 쭉쭉쭉 끌어올리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종목은 그 참고로 저 2차전지 안티 아닙니다. 요것도 이런 영상 찍었다고 뭐 네가 뭔데 2차전지 섹터를 욕하냐 막 이런 거 생기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기술적으로 볼 때 이런 종목은 좀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뒷받침하는 게 뭐냐면 스탠 와인스타인의 그 주가 4단계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제가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주가가 보통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요런 그 주가 흐름을 다 거친다는 건데 30주간 MA이라는 거는 장기 입병선 아까 제가 그 설정한 241선 정도 보시면 되고요. 지금 뭐 요 모양이랑 보세요. 좀 비슷하죠. 전체 큰 시세 내고 꺾이는데 근데 사람들은 여기를 이제 눌림목이라고 이런 데를 눌림목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시세가 끝나는 데예요. 이만큼 시세가 났으면 보통은 이제 물론 이제 더 잘 갈 수도 있어요. 그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또 전달 드릴 거는 그래서 이제 이 투자가 참 어려운데 요걸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기업 가치가 어떤 엄청 좋은 기업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매년 20%씩 성장을 해. 그래서 이 기업이 진짜 이렇게 기업 실적이 이렇게 꾸준히 상승을 해요. 근데 이렇게만 주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왜냐면 어디서 사든 다 이익이잖아요. 계속 기업 가치 따라서 이렇게 오르니까. 근데 실제로 주가가 절대 이렇게 움직이지 않죠.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죠? 이렇게 변동성을 가지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보통 이제 투자자들이 이쯤에서 알게 돼요. 여기서 좋은 뉴스가 들리고 뭐 좋은 리포트도 나오고 하니까 그럼 뭐 대충 이런 데 사거나 이런 데 사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 구간을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 결국 싼 값에 팔고 다시 고점에 매수하고 이런 거 반복하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잘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하려면 이런 힘든 과정을 다 겪어야 돼요. 여기 이게 기업 가치 이렇게 상승한다고 했을 때 이거 보면은 여기서 산 사람만 요거를 좀 버틸 수가 있지. 여기 산 사람, 여기 산 사람, 여기 산 사람, 여기 산 사람 다 이제 이런 과정을 겪으면 힘든 거예요. 가져가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투자의 어려움이다. 그래서 또 보면 주가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아까 제가 이렇게 변동성을 겪으면서 간단 말씀드렸죠. 또 하나 그 생각해야 될 점이 뭐냐면 근데 이제 안전마진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잖아요. 투자자들도 하방까지 얼마나 빠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요. 하방은 요만큼 빠질 수 있고 기대 수익률이 좀 더 높다. 잘못 그랬네요.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이거 사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은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보통은 진짜로 경험적으로 보면 항상 시장은 더 빠지고 더 올라가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더 빠지고 더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어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제 못 버티는 거죠. 이게 이제 투자의 어려움이다. 아, 그리고 제가 또 다르게 할 말이 있었는데, 그거는 생각이 안 나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한번, 다른 파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